자, 그러면 키워드를 세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할까 합니다.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얘기할 것들은. 근데 그냥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극화. 좀 있어 보이는 말로는 디커플링 현상, 이런 말이 있죠. 두 번째는 주택 공급 확대. 세 번째는 역전세난. 요거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다 뻔한 얘기들이고요. 굉장히 기사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양극화란 부분을 보면요. 사실 이거는 이미 예전부터 진행이 되던 부분이죠. 근데 이번에 위례포레자의 상황, 여기를 보시면 사실 앞으로의 좀 주택시장의 방향이 좀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같은 날 기사를 보면요. 바로 어제 기사입니다. 1월 4일 기사를 보시면 대한민국 주택시장이 지금 5년 4개월 만에 굉장히 침체가 됐다. 어렵다. 그리고 뭐 올해 뭐 최저가 뭐 강남 4구도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저 안 좋은 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위례포레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500가구도 안 돼요. 공급 물량이 500가구도 안 되는데 몰려있는 사람이 6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130대 1이 나왔어요. 이거는 예전에 부동산 한창 호황기 때도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경쟁률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돈 대마는 곳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세 차익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뛰어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점점 더 입지라든가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깐깐하게 따져서 돈 된다 싶은 곳에는 망설이지 않고 베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위례포레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청약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서 무주택자가 아니면 힘들어요. 무주택자가 아니면. 이게 그래도 중대형 평수다 보니까 추첨제에다가 가점제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먼저죠. 이게 50%가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50%가 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 시스템이 바뀌면서 가점제 50%로 먼저 진행하고, 이거는 이제 청약 그 우선순위 1순위에다가 조건 되는 사람들이죠. 뭐 무주택자에다가, 이건 다 무주택자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런 우선순위 정해서 진행이 됩니다. 추첨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떨어지는 사람과 나머지 사람들을 섞어서 추첨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추첨도 아니고 이거 물량의 75%를 무주택자한테 줘야 돼요.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 물량의 87% 정도가 무주택자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1주택자 이상은요, 넣어봤자 확률이 거의 없어요. 13%의 확률이기도 하고요. 13%를 또 무조건 1주택자 이상이랑만 그 경쟁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죠. 여기 떨어진 사람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사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위례포레자의 요게, 이것이 나올 때 1주택자 이상, 이 사람들의 경쟁률이요. 이 사람들의 경쟁률이 1669대 1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평균 경쟁률도 130대 1도 어마어마하지만 주택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청약을 넣었을 경우에 당첨되려면 1669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돼요. 이건 사실 하지 말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더란 얘기죠. 왜? 되면 돈 되니까. 되면 돈 되니까. 자,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교통 호재가 있던가, 교통 호재가 있던가, 아니면 주택에 뭔가 정확한 컨셉이라도 이런 게 있던가, 그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면, 혹은 여기다 플러스로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군 같은 게 있겠죠? 이런 요소들이 아닌 이상 집값이 오르기는 많이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위례포레자 이런 것처럼 앞으로 공공택지에다가 만들어서 분양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위례포레자이처럼 인근 시세의 거의 70% 정도의 가격이 분양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인기가 많겠죠. 근데 이것도 지금 초반이나 그래요. 초반이나 위례포레자 이런 것들은 주변 시세가 2200, 2500, 2600인데 이건 분양가가 1820이야 평당. 그러면 굉장히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되니까 많이 몰려든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수도권에 30만 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대부분 되게 싸게 들어올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위례포레자 이런 것처럼 특별한 게 없어요. 다 싸니까. 그러면 나머지 비싼 데가 이런 식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게 특별해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인기를 끌 겁니다. 뭘로? 가격으로 인기를 끄는 것들은. 왜? 이렇게 싸게 사는 것들은 전매 제한이 8년 걸려버리기 때문에요.
싸다 하더라도 시세 차이가 볼 수 있다 하더라도 8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가지고 극복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공공주택 가구가 분양이 되고 싼 집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도 메리트가 많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같은 지역 안에서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커플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커플링 현상. 커플이 이제 뭐 짝이 만나는 거니까 요거는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강남이라는 지역 안에서도요. 지금이 이제 좀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강남 안에서도 역삼이라든가 대치라든가 요런 지역이랑 뭐 개포동 이런 데가 좀 달라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재건축하면서 좀 달라졌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같은 지역 안에서 옛날 같으면은 강동이 뜬다, 뭐 하남이 뜬다, 아니면 평택이 뜬다 그러면 그 지역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지만 이제는 그 지역 안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발생을 한다. 정리하자면 입지 여건 잘 따지셔야 되고요. 입지 여건이라든가 앞으로 가격의 상승 여력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잘 따지셔야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개발 호재겠죠. 부동산의 불변의 요소는 뭐냐, 개발이 되어야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뭐 강남 이런 것처럼 땅이 너무 귀해서 땅이 너무 희소해서 비싸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대단위로 가격이 올라가더란 말이죠. 그리고 땅값이 올라가야 집값도 오르고 건물값도 올라갑니다. 이건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라는 키워드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공급이 너무 많은 상태라서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상승 여력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입지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개발 호재에 따라서 분명히 갈라질 거예요. 단기성 부동자가 말씀드렸었죠. 돈은 많은 상태예요. 자본은 많습니다. 투자할 돈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명확한 집들은 그 돈들이 몰려들어서 집값이 올라가던가 유지가 되던가 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렇지 못한 지역들, 그냥 예전 같았으면은 브랜드 보고 들어가고 세대수 많은 거 들어가고 이런 식의 뭔가 기준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같은 조건일 때, 같은 역세권일 때 단지 뭐 세대수라든가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예전처럼 그냥 막연하게 대단이니까 여기는 1000가구가 넘어, 매모드급이야, 여기는 2000가구가 넘어,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하기는 이제 좀 리스크가 크다 이거죠.